네, 안녕하세요. 아노입니다. 예, 2023년 또 이렇게 개묘년, 예, 한 해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예, 뭐 올해도 늘 안전등반길 이어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한 두 달 정도 후면 이제 뭐 빠르면 이제 뭐 2월 달뭐 중순이면 이제 막 멀티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멀티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등반을 하시면서 어디가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디가 가장 위험하게 느껴졌는지, 이렇게, 그런 길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북한산 국립공원, 거기서, 그 예전인데, 저도 뭐 김창곤 대장님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헬기가 이렇게 가장 많이 뜨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북한산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백운대 쪽하고 백운대, 인수봉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백운대 쪽에서는 헬기가 가장 많이 뜨는 곳이 신동엽길이라고 이제 하고 또 인수에서는 하늘길하고 친화대가 헬기가 가장 많이 뜨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도봉산 쪽에서는 이제 저기 표본길, 연대배첼로, 박쥐길 이런 곳이 이제 헬기가 가장 많이 뜨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언급한 곳들이 뭐 물론 등반 횟수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인기 코스이기 때문에 등반이 많기 때문에 사고도 더 많다 이런 뭐 이렇게 통계로 만약에 따진다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등반 사고의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기가 가장 많이 뜨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한 곳은. 그러면 헬기가 뜨는 이유는 사람이 인명으로 구조가 안 될 경우잖아요. 뭐 사망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중상이라든가 사람이 사람으로 구조할 수 없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예, 이제 병원까지 후송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형 사고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길을 갈 때는 항상 보통 등반할 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영상을 이제 찍게 됐는데요. 신동엽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신동엽길 그레이드를 아주 저평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뭐 실력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가는 과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자유등반으로 쉽다 그러는지 인공을 막 해갖고 가는 게 쉽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동엽길이 사실 이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신동엽길이 제가 알기로는 난이도가 11A부터 해서 12B까지 있어요. 자유등반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위험한 게 뭐 페이스라든가 이렇게 슬랩 등반 같지 않고 약간 뭐 트래버스 크랙이고 막 이제 직벽 크랙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추락을 했을 경우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피치마다 그 위험한 구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를 뭐랄까요 그 난이도만 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서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피치가 상당히 길죠. 1피치부터 9피치까지 있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대부분 뭐 5명 이상 가면은 그 6피치인가 그 중간에서 끊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거기서 1피치부터 9피치까지 하려면 등반 인원을 5명 이하로 5명까지 이렇게 가야지 그나마 뭐해 떨어지기 전에 등반을 끝내고 내려올 수가 있죠. 뭐 5명 이상 7, 8명 막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그 전피치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를 따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뭐 등반 실력이 뭐 이렇게 좋으신 분들만 이렇게 따로 딱 해서 가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완력이 상당히 필요한 구간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반 기술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목돼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고 가야 하는 곳들이 이제 루트들이기 때문에 이게 초보자나 중급자들은 정말 리딩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크랙 등반이라는 것은 확보가 된, 고정이 된 확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락의 방향, 또 추락하면서의 과정에서 그 캠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 캠이 나를 100% 지켜준다는 확신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자기가 치고 온 그 캠이라든가 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신해 가지고는 안 된다. 70%까지는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야 돼. 물론 크랙 등반에도 캠을 그 크랙 컨디션에 맞게끔 규격에 맞는 그 캠을 적소에 딱 쳤을 경우에는 상당히 볼트만큼 이렇게 확보를 해줄 수가 있지만 뭐 크랙이라는 게 자연바위라는 것들이 이렇게 딱 각져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뭐 나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캠 등반은 상당히 주의를 요해서 등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인수봉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수봉은 이제 가장 헬기가 많이 뜨는 곳을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늘길을 이제 꼽죠. 그것도 하늘길 첫 피치. 하늘길 첫 피치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테라스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트래버스 한 다음에 첫 킥을 하고 레이백식으로 잼밍을 뭐 섞어갖고 이렇게 레이백에서 이제 크랙 등반하지. 한 5m 정도 될까 싶네요. 거길 가는데 거기서 크랙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뭐 발을 안에 왼발을 바깥에 있던 그 슬랩 쪽에 있었던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오른발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크랙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니까 살짝 까리하니까 까리하면 어때요? 밑에 볼트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밑에 딱 봤더니 너무 많이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추락하니까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겁이 나면 사람이라는 건 경직이 되고 딱 벽에 붙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부자연스럽게 되면서 자기 기량을 100% 발휘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추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 등반에서 이제 멀티든 뭐 하드프리든 다 마찬가지지만 멘탈 그레이드가 있다. 그 멘탈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추락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추락에 대한 대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또 거기 멘탈 그레이드에서 많이 좌우되는 게 또 사실이에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다가 이제 딱 뭐 발이 터지든 손이 터지든 딱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은 사람이라는 건 이제 숙련자는 바로 벽에다가 자기 몸을 밀면서 그 테라스 바깥으로 떨어지죠. 그럼 추락거리는 상당히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치진 않죠. 근데 이제 초보자나 중급자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떨어지면은 그 아까 밑에서 서가지고 킥했었던 그 테라스에 그대로 발이 닿게 돼서 바닥을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큰 부상으로 이어져서 헬기를 이제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길을 갈 때는 그 첫 킥하고 한 2m 정도 올라와서 0.75 정도 캠을 1호나 0.75 캠을 꼭 하나를 치고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기가 그 자신 있다 100% 그러면 뭐 그러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늘길이 위험한 데가 이 피치 같은 경우도 마지막 그 탑으로 가는 거기가 약간 까리한데 그렇다고 위험하진 않아요. 그 원체 크랙 컨디션이 좋은 데다가 왼쪽 발이 좋으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그 이 피치에서 3피치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크랙으로 가다가 V자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크랙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게 그게 크랙이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서 계속 가다가 보면은 캠도 못 치고 볼트도 없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백도 못하고
그래갖고 거기서 멘붕이 나와서 거기서 추락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도 크게 다쳐가지고 이게 다리를 약간 이게 불편하게 지금 이렇게 등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크랙 등반의 길이라면 여기가 크랙 등반이다 딱 이렇게 길이 나 있는 데가 아니라면 항상 이 선등자의 길은 볼트가 길이지 크랙이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크랙이 그쪽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그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꼭 캠도 못 치는 크랙이 끝나는 부분에서 캠도 못 치고 올라 옆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그래서 선등자는 항상 습관적으로 여기 길이 어딘가 길을 볼 때는 볼트 방향을 봐야지. 항상 볼트를 찾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거기서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인수에서 사망사고나 대형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치나드 A라고 할 수가 있죠. 치나드 A가 난이도는 뭐 10A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10C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체감 난이도는. 또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실력에 따라서 뭐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난이도의 체감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10C 정도는 좋게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거기가 볼트가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한두 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 1, 2피치에. 근데 한두 개가 추가가 됐다 하더라도 캠이라는 것이 무슨 뭐 3호, 4호, 4호 막 5 이런 것들을 막 많이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건데 그 크랙의 1피부터 3피까지가 다 크랙 등반이기 때문에 캠 배분이랄까 거기에 맞는 호스, 중복되는 호스들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고정된 확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캠을 치고 가거나 너트를 치고 가던가 이것들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 캠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쳤다 하더라도 내가 추락하는 방향이라든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줄을 잡는다든가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의해서 그 캠의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캠이 이탈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왜? 고정된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다고 캠을 완전히 신뢰를 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크랙 컨디션에 맞게끔 제대로 된 호스를 제대로 쳤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볼트 못지않게 그 확보를 해주지만 사실 그 크랙 컨디션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약간 나팔성도 있을 것이고 뭐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안에는 좁고 넓고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캐밍 작용을 100%할 수 있게끔 그 짧은 시간에 그 등반을 하면서 그 막 집중하고 막 힘이 다 빠져나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은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캠 등반은 볼트 등반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더 백업 같은 개념도 더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거기는 어렵기보다는 위험한 길이죠. 그런 길들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길들이. 그래서 항상 거기 이제 가실 때 주의해서 좀 등반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인봉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헬기가 많이 뜨는 곳이 이제 표범길, 그리고 그 연대배첼로 1피치 크랙, 그리고 뭐 박쥐길, 뭐 거기서 이제 헬기가 가장 많이 뜨는 곳이죠.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길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죠. 예. 표범길 같은 경우도 거기가 첫 피치 시작할 때 볼트가 없이 뭐 확보를 내가 하고 가야 되는 건데 거기 확보를 이제 올랐을 때, 첫 피치 올랐을 때 거기가 상당히 미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뭐 실력하고 상관없이 추락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들이. 뭐 물론 추락하고 뭐 실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거기는 뭐 자기가 고수다 하더라도 진짜 바람 너무 미끄러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 한번 터지면은 바닥을 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크게 다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머지 피치들은 뭐 그냥 크랙에 캠을 적당히 받고 가면 이제 크게 어려운 데는 없는데 그 1피치 상단도 마찬가지죠. 트래버스 자기가 자유등반이 안 되면은 슬링 좀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동판 밟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제일 어려운 데가 좀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마지막 그 4피치. 지금은 뭐 이제 피치가 연장됐지만 옛날로 따지면 그 마지막 피치죠. 그 하강 말뚝 하강 있는 하강 그 저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갈 때, 거기에 이제 선등자들이 갈 때 레이백으로 가든지 아니면 스태밍으로 가든지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거기를 캠 볼트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한 5m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멘탈이 어느 정도 나가 있는 상태라고. 근데 거기에 캠 칠 데가 없느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캠 치는 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가고 실제로 제 지인도 거기서 떨어져 갖고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도 이제 초보 대장이신데 나름대로 또 그분도 잘 하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가 캠 치는 자리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크랙 시작하는 네이백으로 이제 크랙으로 시작하는 거기를 보면 팔을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으면 한 이 정도 들어가요. 크랙 안으로. 그러면은 그 안쪽에 소형 캠을 칠 수 있는 한 요 정도 되는 좁고 요 정도 되는 크랙이 있어요. 근데 그 크랙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크랙에다가 어쨌든 확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 두 개 할 수 있으면 두 개 하고 하나 하면 하나를 최대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짜 야무지게 확보를 하고 가야 돼. 저도 거기다 제가 알기로 0.75인가 그 캠을 하나 넣고 갔었는데 그 레이백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손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뻥이라. 그래갖고 추락을 했는데 마침 그 캠이 나를 잡아줘갖고 추락하지 않았죠. 만약에 거기서 캠이 없어 추락했었으면 최소한 15m는 떨어졌을 거예요. 볼트가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옆에 보니까 스태밍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스태밍으로 가가지고 이제 무사하게 등반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이제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레이백으로 가면은 마지막에 뻥이라 이게 손이 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태밍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 이후로는 항상 스태밍으로만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연대 배첼로 같은 경우도 1피치가 상당히 위험하죠. 1피치가 옆으로 살짝 트래버스 해갖고 위로 직상해갖고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크랙이 시작되는데 첫 볼트가 내가 알기로 한 7, 8m 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약간 까리. 그러니까 거기 가실 때도 항상 밑에 소형 캠 같은 거 하나 치고 첫 볼트 클립 한 다음에 볼트 그 밑에 캠 회수하고 안 해도 되지만 자유통이 좀 힘드니까 그 밑에 그 치고 왔던 캠 회수하고 이제 그 크랙으로 진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크랙으로 진입할 때 크랙 거리가 제가 뭐 확실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랙이 상당히 길어요. 예. 볼트가 두세 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캠을 이제 치고 가야 되는데 뭐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발재밍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재밍이나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뭐랄까 스태밍 뭐 이런 것들 좀 섞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고수분도 거기서 추락을 한번 해가지고 헬기 타고 가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캠이 터져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된 합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추락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캠의 방향이 틀어질지 그것들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캠 등반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크랙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크랙의 캠 배분을 참 잘해야 돼요. 밑에서 다 써버리고 나면 위에는 진짜 캠이 없으면 정말 난감하고 위험을 내가 자초하는 결과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캠 배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박쥐길 같은 경우도 항상 1피치가 위험하죠. 거기 1피치도 뭐 나와서 슬랩으로 등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안으로 크랙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피치에 볼트가 두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첫 번째 볼트와 두 번째 사이가 한 10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든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가든 이제 안전하게 가려면 이제 크랙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등으로 나와갖고 슬랩으로
한 두 발 더 가야 이제 킥이 되는데 그 두 발이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여름에는 특히 더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 갈 때는 항상 오른쪽에 그 바깥으로 크랙으로 나가기 오른쪽에 덧장바위 있어요. 거기다 사오캠을 꼭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슬링줄을 좀 길게 해갖고 자유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꼭 확보를 하고 이렇게 슬랩 바깥으로 나가야지. 이 확보를 안 하고 바깥으로 나가다가 그 두 발을 가다가 클립하기 전에 추락하면은 거의 바닥 친다. 거의 중상이에요. 사망이나. 근데 여기다가 그 4호캠 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7명 이상 모르더라고. 예. 이거는 저도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거기 캠 친 게 아니라 제가 그 나가려고 딱 보니까 거기 위험한 것 같아서 어디 캠 칠 게 없나 계속 찾다가 거기에 이제 4호캠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치고 가면 안전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간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러 사람한테 해줬고 또 아주 고수분은 맞아 거기에다 캠 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확보를 잘 하고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지금 언급했었던 데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사실 위험한 길이거든요. 이런 길을 갈 때는 선등자들은 12, 뭐 13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더 주의를 하고 더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 안전등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멀티 시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는데요. 올 한 해도 늘 안전등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